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건 착각이었다. 몇 주 후 나는 홀로 어머니의 식탁에 앉아 그녀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맹세한 집의 소유권 증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시에 동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건 슬픔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이번엔 더 이상 조용히 참아 넘기는 조용한 내가 되지 않기로 했다. 내 이름은 김지은, 그리고 나는 38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탱해온 환상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다. 핸드폰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인다. 어머니의 텅 빈 부엌에 앉아 지난 3주 동안 홀로 포장한 상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밖에서는 서울의 10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내가 수없이 닦아온 그 창문들이다. 집은 여전히 어머니의 라벤더 핸드크림 냄새와 그녀가 좋아하던 계피 양초 향으로 가득하다. 구석구석마다 추억이 서려 있지만 그걸 신경 쓰는 건 나뿐인 것 같다. 내 엄지손가락이 가족 카카오톡방에 보내기 버튼 위에 멈춰 있다. 오빠 민호가 몇 년 전 만들었지만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방이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어머니 집 팔아요. 오늘 결정하세요. 8글자. 이게 수십 년 동안 타오르기만 기다리던 불씨를 지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안다. 민호 오빠는 강남의 IT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답할 거다. 아버지가 2억 원 대출로 시작하게 해준 그 회사, 절대 갚지 않은 그 돈. 수민 동생은 부산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끼어들 거다. 그녀의 영적 여정이 30대의 파산으로 끝나자 어머니가 이 집을 재융자로 지원해준 그 스튜디오, 갑자기 관심을 보일 거다. 갑자기 의견을 낼 거다. 갑자기 이 집의 존재를 기억할 거다. 이 아이러니가 웃기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부모님 돈으로 삶을 쌓아갈 때 나는 여기서 매주 일요일 저녁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파킨슨병이 악화되는 걸 지켜봤다. 새벽 2시 응급실 방문, 보험 서류, 의사 예약, 장보기. 아버지가 18개월 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장례식에 나타나 가족 유대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피로연 끝나기 전에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 후 1년을 더 버텼다. 내가 아파트에서 매일 출퇴근하다가 결국 어린 시절 방으로 돌아온 1년. 그녀가 쇠약해지는 걸 보며 손을 잡고 슬픔을 달래고 약을 관리하며 수민이 어머니의 최애였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수민이라고 부를 때 모른 척했다. 민호는 2번 방문했다. 수민은 화상통화 4번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떠난 지 3주, 재산 가치가 논의될 때 그들은 1시간 안에 답할 거다. 나는 어머니의 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아버지가 고치려던 흔들리는 다리가 있는 그 의자에 천장을 올려다본다. 5년 전 지붕 누수로 생긴 물 얼룩이 여전하다. 그 수리를 내가 지불했다. 새 온수기, 아버지 의료비 후 어머니가 감당 못한 재산세, 잔디 관리. 모든 영수증이 위층 폴더에 있다. 모든 이체 기록, 모든 희생이 적혀 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수민이 이미 타이핑 중이다. 새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녀가 3번 고쳤으며 몫을 계산하면서도 다정하게 들리려 애쓰는 거다. 민호는 아직 메시지를 안 봤다. 읽음 표시가 회색이다. 아마 회의 중일 거다. 자신의 안정에 의심 없이 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태평한 권위로. 메시지를 지울 수도 있다. 다시 믿음직한 지은이로 돌아가서 조용히 처리하는 사람. 타도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중간 자식으로서 시끄러운 바퀴가 기름을 받는다는 걸 일찍 배웠다. 하지만 조용한 바퀴가 가족을 굴려간다. 이제 침묵이 지겹다. 믿음직함이 지겹다. 이 집이 그냥 면적과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도 지겹다. 이곳은 우리가 된 곳, 아니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된 곳이다. 보내기를 누른다. 메시지가 부드럽게 전송되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엎는다. 따라오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족이 전부야, 지은아.
힘들어도 힘든 건 맞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때론 가족은 청구서라. 오늘 내가 그 징수원이다. 내가 이틴 자식임을 처음 깨달은 건 16살 때였다. 민호 오빠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아버지가 내 대학 저축 전부를 넘어서는 파티를 열었다. 수미는 겨우 14살에 어머니를 설득해 착오를 그녀의 창의적 표현 아트 스튜디오로 바꿨다. 그리고 나는 부엌에서 민호의 축하 파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전화로 말하는 걸 엿들었다. 지은이는 책임감이 강해. 걱정할 필요 없어, 번역,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책임감이 내 정체성이 됐다. 고3 때 아버지의 떨림이 시작됐을 때 내가 먼저 알아챘다. 민호는 서울대에서 인맥을 쌓아 커리어를 시작했다. 수미는 10대 반항기, 드라마틱한 위기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인하대 공대 장학금이 왔을 때 아버지 진단과 같은 주에 선택은 명확했다. 1년 유예할 수 있지,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다. 상황 파악할 때까지. 1년이 2년, 2년이 5년 됐다. 그때 온라인으로 학위를 따며 파트타임이라고 아버지 돌봤다. 민호는 경영대학원, 카이스트 이번엔 부모님 퇴직금 대출도, 수미는 새 대학 중퇴. 매 실패마다 어머니의 끝없는 이해와 수표로 쿠션됐다. 너만 믿는다. 아버지가 맑은 순간에 내 손을 떨며 잡으며 말했다. 그땐 사랑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게 사스림을 안다. 집은 각 방에서 우리 이야기를 말한다. 민호의 트로피가 선반에 줄지어 있는 서재. 토론팀, 축구, 학생회. 부모님은 매 경기마다 운전해 갔다. 수민이 첫 대학 실패 후 돌아와 치유 공간 필요하다며 어머니가 설치한 설룸. 내 업적은 아버지 약속 사이 온라인 대학 졸업장 하나, 복도의 액자. 하지만 작은 것들이 가장 아프다. 추석 때 3일 요리하며 어머니가 수민의 새 비건 요구에 신경 쓰고 민호가 승진 이야기로 주인공 된 것, 크리스마스 이브 응급실에서 아버지와 보낸 밤. 다른 이들은 수민 남친 별장에서 페이스타임으로 선물 뜯으며 내 35살 생일, 민호 결혼 주간이라 모두 잊음. 지은이는 상관없어 가족 구호됐다. 지은이는 이해해. 지은이가 알아서 해. 아버지 돌아가시자 부고 쓰고 장례 계획하고 3시간 조문줄에 서며 민호는 아버지 동료 네트워킹, 수미는 붕괴로 어머니 주의 전부. 장례 감독이 나중에 말했다. 형제자매가 내 덕에 운 좋네. 웃거나 소리치고 싶었다. 대신 어머니가 준 계좌로 수표 썼다. 2년 동안 관리한 그 계좌, 그녀 손떨림으로 서명 못하게 돼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1년은 달랐다. 집은 아버지 없이 텅 비었고 어머니는 빈 공간으로 쪼그라들었다. 새벽 3시 전화, 혼란과 공포로. 아버지 어디 갔어? 방금 있었는데. 민호는 요양원 제안. 수미는 제주 힐링 리트리트 추천. 비용이나 돌봄 도움 제한은 없음. 그래서 돌아와 임시라 자위하며 어머니가 햇빛에 바랜 사진처럼 사라지는 걸 봤다. 화요일 아침 내 손잡고 수민이라 부르며 세상 떠났다. 유언은 형식. 모든 게 우리 셋에게 동등 분배. 집, 남은 저축, 평생 쌓인 보물과 쓰레기. 동등. 마치 우리가 동등 기여한 듯, 지난 10년 없던 듯. 하지만 형제자매가 모르는 건 어머니가 재산 동등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얻은 지식은 못 나눈다. 10년 재무관리로 모든 빚, 자산, 법적 구멍 안다. 민호 대출 제대로 문서화 안 됨. 수민 스튜디오 개조 허가 없이. 집, 어린 시절 집, 서울 미친 시장과 내 세심 관리로 그들이 상상 이상 가치. 위층 폴더도 모름. 모든 영수증, 취소 수표, 다음 달 도와주겠다는 이메일, 10년 포기, 가족 충성으로 위장된. 이 제 16살 설거지 소녀 아님. 꿈 포기한 간병인 딸 아님. 어머니 유산 집행인, 위임장 가진 자, 이 가족 비용 진짜 아는 유일한 사람. 책임의 가격 있음을 가르칠 거다.
어머니 사망 증명서가 부엌 카운터에 차가운 커피 옆 심장 멈춘 지 3주. 여전 그녀 필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요리책 속 장보기 목록. 욕실 거울 메모. 십자말 풀이 여백 노트. 가장 중요한 글은 없음. 변호사가 내 물건에 뭐라 할 필요 없어. 유언장 제안할 때마다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집은 가족에 남아. 그게 중요해. 100번은 말했다. 1979년 산집계단 난간 만지며 문틀의 연필키 표시 만지며. 하지만 구두 소원은 상속법원 안 통함. 어머니의 로맨틱 가족 단합은 20년 전 사라진 자녀 버전의 기반. 장례 후 2일 첫 가족 모임. 민호 강남에서 날아와 30초마다 폰 확인. 수민 부산에서 새 벤츠 타고 와. 최근 남친 선물. 우리가 이 부엌에 앉아 그들이 박물관 관광객처럼 둘러보는 걸 봤다. 와, 아무것도 안 변했네. 수민이 어머니 닭 테마 장식에 코 찌푸리며. 재판매 가치에 좋네. 민호가 계산하며. 빈티지 유행이야. 둘 다 창턱 어머니 독서 안경이나 수민 생일 반뜬 스카프 안봄 모든 걸 검토해야 해. 은행 명세서, 청구서, 세금 서류 폴더 꺼내자. 민호 손저음. 수민이 당분간 여기 살아. 부산에서 휴식 필요해. 동준, 수민 고침. 헤어진 거 아니야. 공간만. 어쨌든 집에 누가 있어야 해. 나머진 나중에. 나머지? 10억 원 재산이 사소한 듯 모기지 어때? 둘 다 멍함. 집은 5년 전 완납. 천천히 말했다. 재산세, 보험, 공과금, 유지비 말야. 어머니 계좌에서 나올 수 있지? 민호 일어나며. 너 접근권 있지? 계속해, 계속해, 계속 지불. 계속 관리. 계속 보이지 않음. 수민 그날 밤 짐 3개와 요가 매트 들고 들어옴. 일주일 만에 어머니 재봉실을 명상공간으로 바꾸고 에너지 정화 세이지 태움. 어린 시절 집 치유 인스타 스토리 올리며 나는 아버지 의료비 채권자 전화 받음. 그때 서류 진짜 봤음. 한국 상속법은 복잡. 유언 없으면 상속 절차 거쳐야. 집 동등 분할, 유지 보전에 더 기여 증명 안 하면 부당 이득. 형제자매가 한 사람 투자 혜택 누리며 기여 안 할 때 노트북 열고 스프레드시트 봄 10년 재산세 5천만 원, 새 지붕 2천만 원, 보일러 교체 1천만 원, 배관 수리, 전기 업데이트, 모퉁이 치마 기초 작업. 1억 5천만 원 넘음. 아버지 의료비로 저축 고갈 시 도운 모기지 지불 안셈 년간 식료품, 약, 가정보조. 핸드폰 진동. 민호가 팔기 메시지에 답, 서두르지 마. 수민이 상황 파악할 시간 필요. 수민 별도 문자. 팔자고. 이 집이 부모님 유일 유산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웃음 날 뻔. 남이 유지하는 집 렌트 없이 살며 쉽지. 어머니 서류에 또 다른 거. 3년 전 그녀와 민호 이메일. 돈 요청. 회사 브릿지 론. 어머니 답이 가슴 아픔. 도와주고 싶지만 집이 전부야. 지은이가 비용 조심하라 해. 그의 답. 당연 지은이야. 우리 성공 질투하잖아. 그녀가 통제 못하게 해. 엄마 이 종이 내려놓는 손떨림. 부모 돈으로 쌓은 성공 질투. 내 커리어 희생하며 돌본. 더 이메일. 수민이 화학요법 중 방문 제한 제안에 나를 게이트키퍼라 비난. 민호가 나를 유언 변경 조작 시도라 비난. 그들 서사 명확. 내가 기회주의자, 간병 이용 부모 자산 통제. 진실은 마닐라 폴더 12개, 영수증, 은행 명세, 의료 기록 보여 누가 있었나, 누가 지불, 누가 신경. 노트북 닫고 부엌 한 번 더 봄. 어머니 집 가족에 남길 원했지만 어떤 가족권인지 지정 안 함. 원하는 것과 얻는 건 다름 보여줄 때 변호사 사무실 돌아오는 길 그룹 채팅 폭발. 15분 23 메시지. 스타벅스 주차장 멈춰 쇼봄. 민호, 제대로 논의하자. 목요일쯤 세팅. 수민, 이런 식으로 기습. 지은아, 지금 떨려. 민호, 수민 맞아.
부적절. 엄마 간지 한 달 안 됐어. 수민, 집에 추억. 가격 매길 수 없어. 민호, 진정하자. 지은아, 왜 그래? 문자 아름다움은 내 웃음 못 봄 오수민 떨며 집 제장식 이미 자기 것처럼. 민호 제대로 노니 어렸을 때처럼 나 강의로 굴복. 답, 유산 정산 필요. 집 유지비 월 300만 원 10월 누가? 정확 3분 침묵. 수민, 엄마 계좌에서. 나, 총 400만 원 계좌. 그 계좌. 민호, 그럴 리 없어. 돈 어디 갔어? 말할 수 있음. 아버지 2년 돌봄 모든 걸 고갈. 어머니 저축 의료비 증발. 지난 18개월 내 돈 보충. 하지만 왜? 나, 모든 재무 기록 있음. 결정 필요. 민호, 이 주말 내려갈게. 그전 아무것도 막 수민, 여기 살아. 내 말권 없어? 나, 모두 말권. 그래서 팔아야. 동등 분할. 엄마 원처럼. 수민 울음 이모지 15개 후 돈보다 중요. 그런 거 안 지불하며 쉽지. 내 진짜 집으로 운전. 2년 거의 안 본 원룸. 우편 쌓임, 먼지, 멈춘 삶, 이웃 정아가 식물 물 주고 택배 모음. 그녀 포옹.